사샤의 오디오북.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어느 마을에 나이든 부부가 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저희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개구리라도 좋으니 제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 앞에 웬 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안에는 개구리 모습을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오, 하늘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비록 못난 개구리였지만 늙은 부부는 소중하게 키웠습니다. 개구리 아기는 무럭무럭 잘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는 어엿한 소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밭에 나가면 개구리 소녀는 언제나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얘야, 오늘도 아버지에게 도시락을 갖다 드리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엄마. 개구리 소녀는 도시락을 등에 메고 밭으로 갔습니다. 어이구, 우리 착한 딸, 고맙기도 하지. 아버지는 기분 좋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개구리 소녀는 나무 위로 올라가 아버지를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이 나라의 왕자가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개구리 소녀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 이 아름다운 노래는 누가 부르는 걸까? 왕자님은 밭둑에서 밥을 먹고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 노래는 누가 부르는 건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버지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남자라면 친구가 되고 싶고 여자라면 사귀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더욱더 겁이 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딸이 개구리라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왕자는 노랫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요? 왕자의 끈질긴 물음에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은 제 딸이 부르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제 딸은 부끄럽게도 개구리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괜찮습니다. 생김새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따님을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개구리 소녀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개구리 소녀는 나무에서 내려와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 당신의 노랫소리는 정말 아름답군요. 내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궁궐로 와주세요. 네, 왕자님. 다음 날 개구리 소녀는 약속대로 궁궐을 찾아갔습니다. 한편 왕자에게는 2명의 형이 있었는데 형들의 신부감들도 꽃을 가지고 궁궐로 갔습니다. 왕은 새 왕자에게 마음에 드는 신부감을 골라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가져오도록 시켰던 것입니다. 자, 어떤 꽃을 가져왔는지 보여다오. 왕이 세 사람의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첫째 왕자의 신부감은 아름다운 장미꽃을 바쳤습니다. 둘째 왕자의 신부감은 향기로운 백합을 바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개구리 소녀는 보리 이삭을 바쳤습니다. 보리 이삭을 본 왕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곡식이지.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을 피우게 하니까 말이다. 부디 내 아들과 결혼해서 장차 이 나라의 왕비가 되거라. 그런데 왕의 말이 끝나자마자 개구리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구리 소녀는 왕자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물의 요정.
한 소년이 강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헛디뎌서 그만 물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 나는 이대로 죽는구나. 소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의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넌 참 귀여운 아이로구나. 어떠냐, 나와 함께 물속 나라에서 살지 않으련? 그러더니 물의 요정은 막무가내로 소년을 데리고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보내주세요. 소년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울기만 했습니다. 요정은 온통 황금으로 된 방으로 소년을 데려갔습니다. 그래도 소년은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꼬마야, 도대체 왜 우는 거니? 집에 가고 싶단 말이에요. 잘 봐, 여긴 이렇게 금이 많잖아. 너희 집에는 금이 없지? 그래도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요정은 이번에는 은으로 된 방으로 소년을 데려갔습니다. 소년은 그래도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꼬마야, 도대체 왜 우는 거니? 집에 가고 싶어요. 잘 봐, 여긴 이렇게 은이 많잖아. 너희 집에는 은이 없지? 그래도 집에 가고 싶다고요. 물의 요정은 속상해서 방을 나갔습니다. 소년은 혼자 울다 지쳐 주저앉은 채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방에는 은으로 된 장난감과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번쩍번쩍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소년은 몇 날 며칠 동안을 그렇게 울며 지냈습니다. 꼬마야, 왜 아직도 우는 거니?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다고요. 얘야, 너희 집에는 금도 없고 은도 없잖니. 그래도 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형도 보고 싶어요. 너 정말 금보다 엄마 아빠가 더 좋아? 그럼요. 물의 요정은 소년에게 아름다운 보석을 주었습니다. 자, 이래도 엄마 아빠가 더 좋아? 이까지 보석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물의 요정은 슬퍼졌습니다. 요정은 어쩔 수 없이 소년을 잠들게 한 뒤 강가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물의 요정은 소년에게 귀한 보석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보석을 가져왔어요. 가족들을 다시 만난 소년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물의 요정은 한없이 슬픈 눈으로 멀리서 소년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나에게도 보석보다 소중한 가족이 있었으면. 물의 요정은 슬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요정의 눈물이 강물을 흘러넘치게 했습니다. 이걸 본 소년은 요정이 울고 있다는 걸 알고 소리쳤습니다. 물의 요정님, 울지 마세요. 제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줄게요. 소년의 말을 들은 물의 요정은 그제야 행복해졌습니다. 그 뒤로 소년과 물의 요정은 매일매일 강에서 만나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너무 솔직한 아가씨. 나라 안을 떠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는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저 집에서 자고 가야겠다. 젊은이는 어느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무척이나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말솜씨도 아주 좋았습니다.
젊은이는 금세 이 아가씨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도 이 젊은이를 좋아하게 되어 두 사람은 며칠 동안 즐겁게 지냈습니다. 얼마 뒤 젊은이가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돌아오는 길에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소. 좋아요, 당신을 기다리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만 약속해줘요. 우리가 정식으로 결혼을 발표할 때까지 이 일을 비밀로 합시다. 네, 그렇게 할게요. 젊은이는 아가씨와 약속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가씨는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오, 그렇게 멋진 분과 결혼을 하게 되다니. 아가씨는 기분이 붕붕 뜨는 것 같았습니다.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에서 밀가루를 퍼낸다는 게 그만 모래주머니에서 모래 한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아가씨는 그것도 모르고 우유에 모래를 듬뿍 집어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얘야,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그제야 아가씨도 정신을 퍼뜩 차렸답니다. 어머니는 아가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젊은이와의 약속을 잊고서 사실대로 말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그렇게 좋은 일이. 얘야, 이 어미는 너무 기쁘구나. 어머니도 기분이 좋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엎어져 있는 그릇에다 우유를 붓고 말았습니다. 마침 집 안으로 들어오던 남편이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에고머니나, 딸이 비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만. 뭐? 비밀 얘기라고? 어머니는 남편에게 딸의 결혼 얘기를 말해버렸습니다. 어허, 그거 참 기쁜 소식이군. 기분이 좋아진 남편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소 뒤에 매달아야 할 쟁기를 소 머리에 매달고 말았습니다. 그걸 본 동네 사람이 남편을 놀려댔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겐가? 아니, 내 딸에게 아주 좋은 일이 생겨서 말이야. 남편은 동네 사람에게 딸의 결혼 소식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문은 퍼지고 퍼져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 젊은이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젊은이를 보자 크게 기뻐하며 반겼습니다. 그래, 자네가 바로 그 아가씨와 결혼한다는 젊은이로군. 깜짝 놀란 젊은이는 곧장 아가씨에게 달려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런 입산 여자 같은 이라고? 잘못했어요. 소문을 내려던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젊은이는 홧김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 아가씨는 온 동네에 착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젊은이와 결혼한 여자는 어찌나 비밀을 잘 지켰던지 그동안 도둑질을 하며 살아왔던 자기 과거를 꼭꼭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혼한 첫날 밤에야 젊은이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 이럴 수가. 입이 싸도 문제고 입이 무거워도 문제로군. 젊은이는 기가 막혀서 혼자 중얼거렸답니다. 파리를 잡는 페드로. 페드로는 마음씨는 착했지만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페드로가 언제나 걱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안에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반짝이는 보석을 꺼내와서 말했습니다. 얘야, 이건 네 아버지가 물려주신 보물이란다. 그동안 잘 간직해왔지만 이제 이것이라도 팔지 않으면 우린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 이것을 시장에 가서 팔아오렴. 어머니는 슬펐지만 페드로는 마냥 신이 나서 보석을 들고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보석입니다. 보석. 저희 아버지가 남긴 보석이에요. 싸게 팝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심해진 페드로는 교회로 놀러 갔습니다. 페드로는 예수님이 못에 박혀있는 십자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휴, 정말 많이 아프시겠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페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각상이었으니 대답할 리가 없었지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보석을 여기 두고 갈게요. 페드로는 십자가 밑에 보석을 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얘야, 보석은 팔았니? 어머니가 묻자 페드로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팔았죠. 그럼 돈은 어디 있니? 외상으로 팔았어요. 교회에 있는 슬픈 얼굴을 한 사람한테요. 그래?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니? 옷은 거의 입지 않고 두 팔을 쫙 벌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게 십자가라는 걸 알아차리고는 얼른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도 보석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보석을 이웃에게 팔고는 돈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네가 말한 그 사람이 금세 값을 치르더구나. 그것도 이렇게나 많은 돈을 주었지 뭐니? 어머니는 페드로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돈으로 많은 꿀벌을 샀습니다. 페드로야, 벌꿀을 잘 지키렴. 페드로는 벌통 앞에 앉아 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꿀 냄새를 맡고 파리들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웬 파리가 이렇게 많이 날아왔지? 옳지, 이 꿀을 사려는 거구나. 페드로는 파리가 꿀을 먹는 걸 잠자코 지켜보았습니다. 많이 먹으렴 파리들아. 다 먹고 나면 나한테 돈을 내야 돼. 돈은 나중에 받으마. 페드로는 파리들에게 꿀을 맡기고 어머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꿀을 파리들에게 다 팔았어요. 뭐라고? 파리에게 팔았다고? 네, 며칠 뒤에 돈을 줄 거예요. 어머니는 기가 막혀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얘야, 그 파리들은 사기꾼이란다. 돈은 받을 수 없을 거야.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네? 파리가 사기꾼이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파리만 보면 파리채로 흠씩 두들겨줘라. 알겠어요, 어머니. 그날부터 페드로는 파리만 보면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파리는 언제까지나 돈을 갚을 생각도 안 했지요. 이 못된 파리, 이 거짓말쟁이 파리, 에잇, 나쁜 파리. 페드로는 오늘도 열심히 파리를 잡고 있답니다. 개구리 신부. 옛날에 어느 왕이 왕비를 잃고 새 왕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왕자들은 늠름하게 자라나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왕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너희들 각자 새 총을 쏘아라. 그리고 그 총알이 떨어진 곳에 있는 여자를 아내로 삼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새 왕자는 새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왕자의 총알은 슝 날아가서 빵집에 떨어졌습니다. 둘째 왕자의 총알은 옷집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막내 왕자의 총알은
엉뚱하게도 개구리가 살고 있는 연못으로 떨어졌습니다.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는 운이 좋았습니다. 빵집과 옷집에는 예쁜 딸이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내 왕자는 불행하게도 초록색 개구리와 약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는 당장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6달이 지난 다음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습니다. 휴, 다행이다. 막내 왕자는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개구리와 결혼하기는 싫었거든요. 왕은 왕자들의 아내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똑같은 돈을 주며 말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가서 옷감을 만들어 오거라. 가장 훌륭한 옷감을 만든 며느리가 궁궐에서 살게 될 것이다. 첫째 왕자의 신부감은 아주 예쁜 옷감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왕자의 신부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구리 신부는 옷감을 상자 속에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왕은 상자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호,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옷감은 처음 보는구나. 게다가 옷감은 매우 길어서 궁전을 다 덮고도 남을만 했습니다. 왕은 며느리들을 한 번 더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강아지를 한 마리씩 주마. 강아지를 가장 잘 키운 신부만이 궁궐에서 살게 될 것이다. 첫째 왕자의 신부감은 강아지를 통통하게 잘 키웠습니다. 둘째 왕자의 신부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구리 신부의 강아지는 이번에도 나무 상자 속에 있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강아지가 깡총 튀어나와 왕의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왕은 까불까불 강아지가 부리는 재롱에 껄껄껄 웃었습니다. 이렇게 6달이 지났습니다. 왕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개구리 며느리가 궁궐에서 살게 될 것이다. 처음엔 싫어했던 막내 왕자도 이제는 기뻐했습니다. 비록 생김새는 보잘것없지만 개구리 신부는 그 어떤 여인들보다도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6달이 흐르는 동안 막내 왕자는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혼식 날 개구리 신부는 나뭇잎 마차를 타고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마차를 끄는 건 말이 아니라 겨우 생쥐 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궁궐로 들어서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쥐는 훌륭한 말로 변하고 나뭇잎 마차는 멋진 황금 마차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못생긴 개구리 신부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왕자님 고마워요. 당신이 내게 준 사랑의 힘으로 저는 이제야 마법에서 풀려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막내 왕자와 개구리 신부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